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ARGM, 그러니까 레이더를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대레이더 미사일인데, 여기에서 이 더욱더 개량된 AARGM, ER, 그것도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는 그 대레이더 미사일이 나왔어요. 이게 테스트 다 마쳤는데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게 우리도 파괴해야 될 방공망 북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우리도 F-35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공군에 도입될 미사일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공군도 가지고 있는 팩2 미사일, 이걸 개량해서 팩3도 쓰고 팩2 같이 씁니다. 팩2 개량해서 팩3, 그럼 팩2 없어지고 이거 아니고 같이 써요. 그런데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팩3로 요격했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아니고 팩2였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럼 두 가지죠. 팩2가 성능이 엄청 좋다. 그럼 우리도 8개 포대에 있으니까 좋다. 두 번째는 킨잘 꽝이구나. 이런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포미더블급 호위함 성능 개량 사업에 착수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영국이 다음 달 C-130J 수송기 15대를 전량 투획하는데 이거 몇 년 안 된 거예요. 중고 매물에 주목하자 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년 가까이 동남아시아 최강의 전투함으로 군림하고 있는 싱가포르 해군의 포미더블급 방공 호위함이 성능 개량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레이더와 무장 등 전반적인 성능이 크게 개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개량과 함께 급속히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싱가포르 해군, 진짜 강소국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부터 철수시키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의 F-15 전투기 대체 전력을 고정 배치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 공군 기획관리참모부 리처드 무어 중장이 현재 시점에서는 일본 가데나 기지에 전투기를 고정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유명세를 탄 독일의 명총 HK-416이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군의 차세대 소총으로 채택된 데 이어 룩셈부르크에서도 개량형인 A7 버전이 차세대 소총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제식 소총 또는 특수전용 소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정말 그 기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국의 주력 방공 시스템인 SA-6 2개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체코가 이번에는 자국에 24대 정도밖에 없는 L-159 경전투기 겸 훈련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적인 공중전은 어렵지만 근접 항공 지원에 탁월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데 체코의 이번 전투기 공여가 F-16 등 서방제 전투기 공여를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국이 현재 보유 중인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 15대 전량을 다음 달 30일까지 퇴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수송기 전력을 AL400M 22대로 통일한다는 것인데요. 도입 20년도 채 쓰지 않은 조기 퇴역 수송기 조건만 맞다면 우리가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포미더블급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호위함을 조금 손보고 그 선체를 사용했죠.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프랑스제 레이더 전투체계를 탑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스터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아스터 30이 개량이 되어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 이 포미더블급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성능 개량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 헤라클레스 레이더와 전투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다 개량에 들어가겠죠. 20년 정도 썼는데 또 더 개량해서 더 나은 군함으로 오래도록 쓰겠다라는 싱가포르. 이 싱가포르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 6척,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만톤급짜리 거의 뭐 순양함에 가까운 이런 방공함 4척 지금 이제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4척의 경항목급 상륙함, 여기 이제 F-35B 얹을 거예요.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완전히 말라카 협을 틀어막는 엄청난 해군 강국이 될 싱가포르.
이 개량 잡고 하고 하는 건 참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됩니다. 개량해야 됩니다. 자, 이 F-15 가데나 기지 오키나와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다 퇴역을 하죠. 그래서 퇴역을 하는데 이거 미국에 가져가서 그냥 퇴역 조치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를 이 주방위 공군에 또 배속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이 기획관리참모부에서 기획관리참모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전력 구성 이런 것들 다 계획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데나 기지에 고정 배치 전투기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들끓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고정 배치하지 않으면 기존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어질 우려가 있고 이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이 미군기들이 배치됨으로써 센카쿠 열도에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비율로 미군이 맡아주죠. 그런데 미군이 고정 배치하지 않고 전투기 숫자가 적어지면 일본이 부담해야 할 안보 비용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야, 왜 이래? 라고 나서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K416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아주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 있죠. 그거 한 사람들 다 이 총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도 이거 다 좋아하던데 이 HK416이라는 총이 지금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겁니다. 넵튠 스피어 작전 때 미국의 네이비실 특수팀이죠. 데브그루가 이거 들고 가서 이제 빈 라덴 잡았다라고 하면서 유명세를 또 타기도 했는데 뭐 독일,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까지 이걸 도입했는데 이게 숏 스트로크 방식의 가스 피스톤식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 K2C에 비하면 우리 K2C는 롱 스트로크 방식의 가스 피스톤식 그래서 약간 이거에 비해서는 고장의 우려가 높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도 이런 AR 계열로 빨리 좀 바꾸면 어떨까? 왜냐? 우리 다산기공의 카816 나오죠. 그리고 이 SNT도 과거 이런 모델을 만들었던 적이 있죠. 시제품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도 좀 빨리 바꾸고 K2는 예비역으로 좀 밀어내고 M16을 좀 도태시키는 이런 쪽으로 우리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체코가 L159 경공격기 훈련기 이거 뭐 덩치 작아야 한 5톤 미만인데 맥시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전투할 수 있고 이건 아니고 그냥 캐스용 그러니까 지상 근접 항공 지원용 야 우리 지금 뭐 급해 앞에 좀 폭격 좀 해줘 이럴 때 그냥 때려주는 거 로켓 이런 거 몇 발 날려주고 이런 용도로는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개량해서 우크라이나하고 F-259 이거 만든다고 했는데 그 바탕이 되는 L-159 경 훈련기, 공격기 이걸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걸 추진한다라고 하는 체코 빨리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공유 F-16까지 공유가 되는 그 도화선이 되길 바랍니다. 체코 참 잘하네요. 자, C-130J 수송기 장동체형 긴 거죠. 이거 우리도 지금 최신형으로 사고 했는데 이거 16년에서 20년밖에 쓰지 않은 이런 걸 전량 퇴역한다 15대를. 왜냐? A400M으로 그냥 부품 운용성 뭐 다 그냥 통일 좀 하자라고 해서 수송기를 두 종류를 왜 하냐 해서 하나를 퇴역하자. 16년밖에 안 쓴 거 퇴역한답니다. 그러면 야 16년이나 썼잖아. 이거 아니에요. 수송기는요. 전투기하고 달라요. 전투기는 이렇게 아주 확 상승하죠. 꺾죠. 뭐 6G, 7G, 8G, 9G까지 확 꺾어가지고 뭐 정말 어마어마한 G포스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기골이 빨리빨리 상하는데 수송기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수십 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대형 수송기 사업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CN235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수송기 때문에 수송기 전력 숫자만 잡아먹고 있지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CN235 그 얘기할게요 타보면 내부 예객기하고 똑같이 그냥 이런 거 다 있어요. 그 짐 얹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게 무슨 수송기냐. 인도네시아하고 우리 정부하고 무슨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걸 그만큼이나 많이 사왔는지. 아무튼 그 CN235 우리도 여기도 지금 뭐 이런 멀쩡한 걸 이 좋은 걸 퇴역시킨다고 하는데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도 CN235 그거 좀 빼내고 이거 그냥 아주 싸게 사오면 어떨까. 대형 수송기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그거와 별개로 그거 대신 대체하자. 그럼 공군이 뭐 학을 떼고 안 하겠죠. 그거 말고 그냥 추가로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라면 하겠는데.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군의 적 방공망 제압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 ARGM-ER이 마지막 비행 시험을 마치고 양산 준비 단계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함 대레이더 미사일의 3배 가까운 사거리를 구현했는데 대량 배치되면 북한과 중국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스록 그루먼이 미 해군의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 ARGM의 5번째 비행 시험을 완료했고 양산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현지 시각 5월 10일 밝혔습니다. 노스록 그루먼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시험에서 지상 레이더 표적에 대한 탐지, 식별, 위치 추적 및 타격 능력이 검증되었다라며 실사격을 통해 미사일의 확장된 사거리와 효율성 증대가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에 참가한 미 해군 TST 타격 프로그램 사무국은 ARGM-ER은 이번 시험을 통해 방공 시스템 표적에 대한 치명적 효과를 재차 입증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험이 성공함에 따라 노스록 그루먼은 올 하반기부터 ARGM-ER을 양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은 내년 말 초기 작전 능력 획득을 목표로 이미 예산을 편성해 초도 양산 물량을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미사일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에 가장 먼저 탑재될 예정이지만 슈퍼호넷 전투기와 F-35C 전투기에도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ARGM-ER은 기존의 함 대레이더 미사일의 발전형인 ARGM을 더욱 개량한 것인데요. 스텔스기 내부 무장창 탑재를 위해 형상 설계를 완전히 변경했고 센서와 로켓 모터, 탄두도 교체해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로 탄생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소 2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적의 레이더가 전원을 끄더라도 끝까지 위치를 추적해 명중할 수 있는 복합 센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체적이 작고 속도가 빨라 적의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는 물론 방공 전투함 제압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 미사일을 유사시 북한 방공망 제압과 중국 해군 함대 방공망 파괴에 활용할 예정인데요. 기존의 함과는 달리 차원이 다른 대레이더 미사일의 등장으로 중국과 북한이 바짝 긴장할 것 같습니다. 네, 슈퍼호넷에서 이렇게 ARGM을 발사하는 테스트 이제 완전히 끝냈다. 이제는 양산 들어가서 장착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 해군 항모 전투단에 탑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라울러 전자전기에 탑재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슈퍼호넷 그리고 F-35에 탑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함 대레이더 미사일이죠. 그 대레이더 미사일은 레이더 전파를 따라서 쫓아가서 격파하는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사거리가 한 80km 되는데 저기 야 대레이더 미사일 날아온다 레이더 꺼 그러면은 그냥 목표물을 소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걸 해결한 게 ARGM이에요. 꺼도 날아간다. 왜? 기존에 인식했던 표적이 있으니까 날아간다 라는 건데 그런데 그걸 더 개량한 게 이 ARGM-ER입니다. 자, 형상 보시다시피 완전 다르죠. 꼬리 날개, 이 꼬리 핀도 이건 큰데 저건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체 중앙에 굉장히 큰 핀들이 있는데 저기 없어요. 그 대신 납작한 게 동체 옆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핀들이 있으면 F-35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이걸 이렇게 핀들을 작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로켓 모터까지 다 바꿨다고 하니까 사거리도 이게 150km, 함은 80km. 그리고 이건 200km 이상. 그러니까 함보다 거의 3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F-35에 이런 식으로 탑재가 됩니다. 자, 이게 북한에게는 사실 뭐 이거나 저거나 그냥 때리면 되는데 중국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 게 중국 해군이 자랑하는 방공함들 있죠. 자, 방공함들 있는데 이거 속도 빠릅니다. 마 4, 이 정도, 5,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방공함들이 오고 있는데 이게 덩치도 작고, 또 스텔스기에서 발사하는 이런 미사일들이 쫙 날라와가지고 그 방공함의 레이더, 이지스 레이더라고 하는 그걸 그냥 깨버립니다. 그러면 방공함들 레이더 깨지면 끝나는 거죠. 방공함이 그때부터 아니고 그냥 큰 쇳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때 상공에서 B-1B 폭격기가 한 대당 24발의 LRA-SM 스텔스 AI 순항 미사일을 확 쏴버립니다. 그게 한 4대가 와서 한 90발 이상을 확 쏴버려요. 그러면 이제 레이더는 군데군데 먹통이 돼 있고 깨진 놈, 안 깨진 놈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LRSM이 쫙 날아오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함대 그냥 전부 박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 군함의 방공미사일인 HHQ-9이 있는데 이게 사거리가 150km예요. 근데 이건 200km 이상을 왜 했냐? 그 HHQ-9 사거리 밖에서 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즉 중국 해군은 도저히 이걸 요격할 수 없는 사거리 밖에서 쏴가지고 중국 해군의 레이더를 깨버리겠다. 그리고는 뒤에 함대한 미사일 또는 공대한 미사일 대거 쏴가지고 그냥 아예 침몰시켜버리겠다 라는 건데 중국 큰일 났네요. 북한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공군도 도입하겠죠. F-35 있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절대 요격 불가능한 게임 체인저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킨잘 미사일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되었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킨잘 요격 작전 당시 최신형 패트리어트이 아닌 구형탄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러시아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4일 키우 외곽에서 러시아의 KH-47M2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어트 팩2였으며 사용된 미사일은 에린트가 아니라 구형 GMT였다고 오신트 디펜더가 우크라이나군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현지 시각 5월 10일 밝혔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미 국방부의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킨잘 미사일 요격에 동원된 요격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팩2 MIMG-104D 버전이었다라며 이 미사일은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량된 모델이라고 전했습니다. 팩2 GM 시리즈는 1990년 처음 배치되어 걸프전에서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이름을 날렸던 그 요격 미사일인데요. 2000년대 이후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한 GMT 모델이 등장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일반적인 항공기 대응용으로 설계된 기존 모델과 달리 근접 시공간을 대폭 개량해 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는데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대량 사용하면서 7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요격된 미사일이 일반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킨잘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무기인데요. 원형이 이스칸데르인 만큼 변칙기동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선전되어 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기존 MD 시스템으로는 킨잘 미사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전하며 이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킬러, 사드 킬러 등으로 소개해 왔는데요. 이번에 구형 패트리어트에 요격당하면서 그 선전이 과장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요격 성공으로 미국과 서방 세계는 구형 MPQ-53 패사 레이더와 GM 계열 미사일로도 러시아의 최신의 극초음속 무기 요격이 가능함을 입증했는데요. 전쟁이 계속될수록 러시아 무기의 형편없는 실체가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네, 팩2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이죠. 팩2는 덩치 큽니다. 이 팩2 발사대 하나에 한 발이 들어가고 이거 발사관 하나의 크기에 팩3를 바꾸면 팩3 에린트 같은 경우에는 4발, 팩3 MSE 같은 경우는 이 2발에 6발이 들어갑니다. 자, 이 모양인데 여기 있는 이 초록색 이게 팩2예요. 그 옆에 있는 이 베이지색 이게 팩3 MSE입니다. 그러니까 팩2 2발 들어갈 때 팩3 MSE는 6발 들어가죠. 그런데 팩3 에린트 같은 경우에는 8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팩2 따로 팩3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레이더 그리고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팩2, 팩3, 팩3도 구형인 에린트, 신형인 MSE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발사관에 꽂아서 이 발사대 나누어 꽂아서 다 쓸 수 있어요. 이제 에린트 같은 경우는 사거리 20km, 이 MSE 같은 경우는 사거리 40km죠. 우리 공군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팩3, MSE는 아니고 에린트가 갔다. 그래서 에린트가 쐈을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2발의 킨잘이 날아왔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팩2였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제가 요격 사진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탄두에 정확하게 구멍 뚫고 깨진
그 킨잘 미사일은 제가 봤을 때 팩2, 에린트에 맞은 것 같아요. 왜냐? 그 히트킬 직격으로 그냥 철심으로 그냥 그대로 때린 거니까. 그런데 이 어떤 야지에 완전히 그냥 찢어져서 박살난 그 킨자 같은 경우에는 팩2의 파편탄에 맞아서 그렇게 찢어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후티 방군의 아주 직선으로 날아오는 이 직선 포물로 날아오는 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한 70% 요격 확률을 가졌던 팩2. 그런데 그런 마 6, 7 정도의 탄도미사일로서는 저속의 속도로 그것도 이 직선 포무선을 그리면서 날아오는 이런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한 70%라고 했는데,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항공기에서 쏴가지고 마지막에 회피기동 편심탄도 비행한다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자랑을 직접 했던 푸틴의 말과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러시아 무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까보면 러시아짜다. 까보러 다시 한번 입증하고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팩2로도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